여러분들 진짜 귀찮다고 토탈샵 절대 가지 마세요. 식사는 진짜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게 맞다. 누브라 꼭 착용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남편분 어떤 점 보고 결혼 결심하셨는지 나만 이렇게 불안해? 후회하는 점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늘입니다. 안녕. 오늘은 기초 케어와 함께하는 결혼 Q&A 영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받아서 Q&A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질문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약간 답글 달기 왕인 거 아시죠? 이거는 또 답글 달아드리면 영상에서 보는 또 재미가 없으실까봐 진짜 하트만 눌러드리고 답글 못 달아서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렇게 말로 열심히 답변을 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의 수다수다한 영상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수다수다한 영상을 좋아해주시면 제가 다른 주제로도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 컨텐츠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안 되는 기간 동안 결혼 준비를 했었는데 그 기간에 대한 그 기억이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고요. 지금 씻고 왔고 커뮤니티에 있는 질문들을 먼저 답변을 해볼게요. 뷰티 유튜버시다 보니 가장 궁금한 점은 메이크업 샵을 어떻게 고르셨는지, 실제로 어느 샵을 이용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패드를 사용해 보면서 답변을 해볼게요.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입니다. 저는 그냥 플래너 분에게 그냥 다 맡겼습니다. 제가 동행 플래너는 아니었고 그냥 예약만 잡아주시고 알림을 해주시고 이런 플래너 분이셨는데, 처음에 플래너 분을 만나기 전에 리스트 같은 거를 주세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보면 그 메이크업 샵에서 샘플이라고 하나요? 견본으로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고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 메이크업 샵을 고르면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2군데인가 골라갔던 것 같은데 그 2군데가 예약이 다 찼었나? 제가 원하는 타임에 그 예약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제가 약간 무쌍이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님이 무쌍 메이크업을 잘해주시는 샵을 그럼 추천해 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저는 비기닝이라는 메이크업 샵으로 가서 본식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미소늘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저도 예비 신부라서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많아요. 3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결혼식 준비하며 가장 잘한 것, 후회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드레스 선택 기준이 어떠셨는지, 드레스 투어 꿀팁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식 당일 슈즈 구매 또는 대여,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잘한 점은 2가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우선 본식에 영상 촬영했던 거, 성당에서 결혼했던 게 전 진짜 잘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은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되게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영상 촬영은 정말 하길 잘했다. 그리고 그 영상 촬영본을 제가 받았는데 제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를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진짜 결혼식을 추억하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싼 금액이긴 했지만 영상을 했던 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거는 성당에서 결혼을 하는 게 왜 좋았냐, 저는 결혼식을 다닐 때 약간 공장형으로 30분 단위, 40분 단위로 돌아가는 웨딩홀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데서 결혼할 바에야 하지 않겠다, 진짜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공장형 결혼식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당이 원래는 12시 3시, 막 12시 4시 이렇게 2팀이에요, 하루에. 근데 진짜 약간 운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다음 순서의 웨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저뿐이었어요. 오로지 그 성당에 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게 너무 좋았고, 번잡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좀 정신이 없었지만 오히려 하객분들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절차는 좀 까다로웠지만 성당에서 결혼하길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하는 점은, 저는 웨딩 촬영을 토탈샵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후회해요. 여러분들 진짜 귀찮다고 토탈샵 절대 가지 마세요. 저는 제 지인한테 절대 토탈샵 하지 마 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영상에서는 절대라고 해야 되나? 절대 저는 비추입니다. 특히
특히나 저처럼 약간 사이즈가 있는 분들, 평균의 몸매이신 분들은 괜찮으실 수 있는데 드레스샵 가서 드레스 고르고 가서 또 드레스 입고 찍고 또 본식 드레스 보러 가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저는 그냥 토탈샵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정말 크나큰 실수였다. 저처럼 약간 살집이 있고 둥둥한 스타일은 드레스 샵을 가셔야 됩니다. 드레스 샵을 가시면 드레스가 사이즈별로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드레스 종류도 정말 많아요. 제가 본식 드레스를 맞추면서 깨달은 점이 드레스가 편할 수가 있구나 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안 맞는 그 드레스를 몸에 약간 우겨놓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살도 쓸리고 아프고 뭔가 내 옷 같지 않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드레스 샵을 가서 맞췄다면 그런 느낌은 좀 없지 않았을까, 조금 더 한결 수월하게 촬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저는 토탈샵 말고 제발 귀찮더라도 드레스 투어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여러분. 토탈샵 만약에 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별로였어요. 이지포뮬라 리얼 콜라겐 워킹 팩이고요. 이거는 팩이라서 잘 발라준 다음에 띄어내면 돼요. 워시오프 타입이 아니라서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드레스 선택 기준이 어떠셨는지, 저는 원래 드레스를 실크를 생각했었어요. 그 이유가 성당 자체가 약간 노란빛의 조명이고 일반 웨딩홀처럼 약간 핀 조명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즈보다는 그냥 실크 드레스로 하는 게 더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레스 투어 갈 때마다 실크로 먼저 보여주세요. 실크 먼저 입어볼게요.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선택한 드레스는 정말 비즈가 와다다다다 박힌 드레스였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이 어울린다고 하는 걸 입게 됩니다. 꼭 머메이드를 입고 싶었어, 꼭 벨라인을 입고 싶었어 하시면 그 라인에 맞게끔 드레스를 고르시겠지만 실크의 벨라인을 생각하고 갔었는데 실크를 하진 않았어요. 실크가 오히려 약간 둥둥해 보이게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비즈가 많이 박힌 드레스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엄마랑 남편이랑 드레스 투어를 같이 갔었는데 엄마랑 남편 입에서 우와! 이렇게 합창이 나온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 눈에도 좀 예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드레스 투어 꿀팁은 누브라 꼭 착용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드레스샵에도 있긴 있는데 제 사이즈에 맞는 이 누브라를 차고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른 드레스샵 가서 또 다른 누브라 붙이고 하는 게 좀 번거로워요. 전 사실 막 그렇게 갈아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제가 누브라를 입고 간 거긴 한데 착용하고 가면 더 편하겠다 싶어서 착용을 하고 갔었고, 메이크업은 근데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는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가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정도까진 잘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가시면 좋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그 메이크업 스타일이 뚜렷하시면 그 색감대로 한번 메이크업 해보신 다음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식 당일에 슈즈 물어보셨는데 저는 안 샀어요. 전 사지도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신고 갔는데, 저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관심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본식 드레스 가봉을 할 때 이제 구두도 사이즈를 물어봐요. 그래서 구두 사이즈가 맞으면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업체는 빌려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 사이즈가 좀 큰 편이에요. 260이거든요. 그런데 250까지밖에 없대요, 구두가. 그래서 따로 구매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네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남편이랑 키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거의 한 30cm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적어도 구두를 10cm 이상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10cm가 넘는 구두를 신고 외부에 나갈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힐을 자주 신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 5cm 내외 정도로만 신고 다녀서 굳이 내가 이 하루를 위해 10cm 넘는 구두를 사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안 샀어요. 그리고 나서 웨딩 슈즈에 대한 것들을 까먹은 거죠, 완전. 그래서 이제 결혼식 전날에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이제 집에 있는 아이보리색 구두를 하나 찾아서 신고 갔습니다. 그게 아마 5cm 정도 되는 구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거 신고 갔다고 해서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구두를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왕발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아마 빌려주실 거예요. 그 본식 드레스 셀렉 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가져갔습니다. 본식 전까지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본식 전까지 저는 피부 관리 그냥 콜라겐 팩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콜라겐 팩이 진짜 붐이었었어가지고 여러 브랜드에서 콜라겐 팩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팩을 정말 대량으로 사놓고 진짜 부지런하면 하루에 한 번 붙이고 잤고, 그게 아니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붙이면서 관리를 해줬던 게 다였습니다. 따로 뭐 관리 샵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이게 아마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겠죠?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 제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 서사를 안 깔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에 대한 로망이 1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결혼식을 한 거였고, 정말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정말 결혼식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사히만 끝나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네요. 이제 다 마른 것 같아서 콜라겐 팩을 떼어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떼어내는 콜라겐 팩이라 진짜 너무 편해요. 제가 이걸 하고 나면 피부가 엄청 반딱반딱해져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즐겨 사용합니다. 완전 반딱반딱해졌죠? 별로 건조하지도 않아요. 저 패드밖에 안 했는데. 성당에서 하시면 식사는 어떻게 돼요? 식사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출장 뷔페가 있습니다. 이게 성당마다 연계되어 있는 출장 뷔페 업체가 따로 있어서요. 제가 했던 성당에서는 2군데가 있어서 원래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는 선택이 안 됐어요. 그냥 격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미 정해진 출장 뷔페가 있었고요. 근데 출장 뷔페에서 이제 그 메뉴가 있잖아요. 그 메뉴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가서 시식해보고 3단계 중에 어떤 거를 할지 골랐었습니다. 근데 식사에 랍스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른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셨고, 저희 회사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저한테 진짜 그동안 너무 많은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랍스타가 나온 결혼식은 처음이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제 결혼식 밥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결혼식을 해보고 나니까 식사는 진짜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게 맞다. 밥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만족스러운 출장 뷔페였다. 그리고 그 담당자분이 정말 싹싹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그 점도 정말 감사했죠. 사람들이 결혼식을 많이 하는 그런 성당들은 다 출장 뷔페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성당 가서 물어보시면 안내 정말 자세히 잘 해주세요. 성당 결혼식 넘나 멋져요. 뷰티 유튜버 시작하신 계기랑 남편분 어떤 점 보고 결혼 결심하셨는지, 미소늘님 하는 일에 대해서 남편분 생각도 궁금해요. 뷰티 유튜버 시작한 계기나 더 자세하게는 제가 저 개인적인 Q&A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보면 제가 원래 네이버 뷰티 블로그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이제 블로거 분들이 점점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어떤 점 보고 결혼 결심하셨는지, 한결같은 점? 결혼은 아무래도 좀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참을성도 좀 있어야 되고 서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저 자체도 변화가 약간 들쑥날쑥한 편이라 나랑 결혼할 사람은 나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남편이 좀 그런 사람이고 제가 6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진짜 한결같이 대해주는 사람이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소늘님 하는 일에 대해서 남편분의 생각. 남편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을걸요? 그냥 제가 연애할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라 그냥 하나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해요. 열심히 하라고. 너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진 않고 제 일을 좀 존중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서포트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요. 상당에도 식전 영상 가능한가요? 식전 영상 미소늘님이 직접 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식전 영상도 할 말이
많은데 나 진짜 준비성이 1도 없나 보다. 어떡해. 식전 영상이 가능한 성당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은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했던 성당은 가능했어요. 식전 영상이 가능했는데 제가 까먹었죠. 이것도 결혼식 전날에 성당에서 식전 영상 하실 거냐, 하실 거면 뭐 영상을 전달해 달라라고 연락이 와서 그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24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네 하고 그냥 포기했던. 제가 만들 생각은 못 해봤어요. 결혼식 전날이라. 근데 여러분, 식전 영상이 성당 안에서는 틀어지는 게 안 돼요. 식전 영상이 피로 현장에서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식전 영상이 피로 현장에 틀어지는 건 가능했다. 남편분과 미소넬님 모두 천주교 신자신가요? 네, 신자입니다. 저희는 남편과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도 천주교 신자이십니다. 그래서 엄청 편하게 성당에서 식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드레스 몇 번이나 입어보시고 셀렉하셨는지. 제가 총 3군데를 갔었고 한 군데마다 4벌 정도 입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12벌 정도 입어보고 골랐네요. 진짜 공주놀이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가 정말 꼭 답을 해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우선 머리카락 좀 말리고 와서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카락 말리기 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달리프 클로렐라 베러루트 헤어 토닉. 이게 두피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줘서 좋아요. 그리고 머리 말리기 전에 사용하는 올인원 헤어크림인데요. 올리오세타 올로델 모로코 올인원 헤어크림. 제가 올리오세타를 좀 좋아해요. 약간 이런 크림 같은 거랑 그냥 머리카락에 드라이 하기 전에 발라주면 되거든요. 이제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저는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소넬님 마음이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올해 말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메리지 블루인 것인지, 자꾸 결혼하는 게 맞나? 내가 결혼이랑 맞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엄청 오락가락하더라고요. 싸우기도 자주 싸우게 되는 것 같고요. 미소넬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 결혼 과정에서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이 질문을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도 정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내가 이 사람한테 확신이 없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자신한테 확신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남자친구한테 물어봤던 게 너는 괜찮아? 나만 그래? 나만 이렇게 불안해?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약간 결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을 남자친구분이랑 지금 하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을 회피하려고 할수록 더 다른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솔직하게 더 얘기하는 편이었어요. 내가 지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 너의 확신은 어디서 와? 이렇게 남자친구의 답을 들으면서 좀 견뎌냈던 것 같고, 그런 말들이 많아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막 이혼보단 파혼이 나아. 안 할 거면 지금 안 해야 돼. 약간 이런 말들이 저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싶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나랑 결혼할 이 당사자랑 같이 얘기를 해서 진짜 함께 이겨나가는 방법으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결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 안 들면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앞으로도 평생 내 옆에 있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슬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에 맞는 사람인가? 이 사람과의 결혼이 맞나? 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내 옆에 이제 더 이상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아예 극복은 되지 않겠지만 조금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말에 결혼하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매끄럽고 순탄하게 결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고민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랑분과 다투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크게 다툰 적은 없어요. 그냥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대화를 좀 많이 한 적은 있는데 싸운 적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나요? 저는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28, 29쯤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제가 그냥 마음을 접었었는데 23년도 초에 갑자기 이번 연도 안에 결혼을 하자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28, 9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한 2년 차 때? 오랜 기간 연애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귈 때와 결혼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말 큰 차이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허락하에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사실 연애 때는 여행 갈 때도 부모님 눈치를 좀 봤었어야 됐고 그래서 여행을 자주 못 갔는데 이제는 뭐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여행을 가도 뭐 상관없고 그냥 집에서 같이 하루 종일 뒹굴뒹굴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그냥 부모님 허락하에 같이 산다는 이 느낌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기초를 하나도 안 바르면서 했네? 기초를 발라볼게요. 이츠스킨 파워텐 포뮬라 LI 이펙터. 아 이게 제가 하나에 집중을 하면 하나를 잘 못해요. 아 지금 조명 앞에 좀 있었더니 피부가 너무 열이 오르는데요? 이게 피부 속에 있는 열을 좀 내려줄 때 좋거든요? 그래서 감초줄렌 라인에 세럼을 발라주고 제가 좋아하는 더마펌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 알포 미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세럼 이걸 사고 너무 좋다는 분들이 꽤 있어서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더마펌 진짜 좋아요. 미친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진짜로. 제가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초 케어를 거의 한동안 안 바르지 않았나요? 대답한다고? 크림은 벤튼 구아바 수분 진정 크림. 우선 질문 대답하는 거 재밌으니까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신부 의견 vs 신랑 의견 반영 비율 궁금합니다. 제가 6이고 신랑이 4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등비등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 의견을 좀 많이 따라주는 편이었어요. 스튜디오 고른 기준이 뭔가요? 저는 한옥이 있는 스튜디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신랑은 좀 자연자연한 풀들이 되게 많은 스튜디오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점을 찾다가 고르게 됐습니다. 결혼 전후 차이점이 있다면 결혼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났거든요. 보고 싶을 때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제한 없이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근데 단점은 또 24시간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 또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시간이 그래도 좀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유튜브 촬영이 아니면 거의 24시간 맨날 붙어 있잖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자 단점이 24시간 내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연애만 했을 때는 진짜 나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를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내 남편과 나 그리고 내 남편의 부모님까지 이제 우리로 함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자 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편이 좀 생겼다라는 건 장점인데 뭔가 오롯이 내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제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는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그런 점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성당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당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성당에서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적어왔거든요. 우선 성당에서 처음 결혼을 하려면 일반 식장은 제가 어떻게 예약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당은 우선 결혼을 제일 많이 하시는 명동성당, 역삼성당, 약현성당, 가회동성당, 뭐 논현동 성당 등등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서 홈베 미사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가격부터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제 캘린더
코리아 쪽에 가보시면 예약이 언제 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을 볼 수 있는 화면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는 빈 날을 좀 확인해 보면서 10월에 할까 11월에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10월에 날짜를 예약해서 진행을 했고요. 우선 그렇게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성당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사무실 직원분한테 그날로 픽스를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일부 예약금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들어야 되는 교리가 있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혼배를 위한 교리를 신청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도 아마 한 3만 원씩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토요일 하루 날을 잡아서 9 to 6 정말 오랜만에 수업을 듣듯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리를 들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알찼습니다. 다이소의 백문백답 약간 그런 것처럼 뭔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생각과 모습들을 순차적으로 쭉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교리 시간이어서 진짜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유익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랑 다르게 성당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에 맞는 성당을 다녀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다른 동에 있는 성당을 가면 안 돼 이건 아닌데 그래도 본당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저의 본당이 있는 신부님이랑 아니면 신랑 본당에 있는 신부님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면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면담을 예약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들어가서 신부님하고 독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부님과의 면담이 끝나면 신부님이 확인서를 주시고요. 그 확인서를 성당에 갖다 내면 이제 결혼식을 할 수 있게 자격이 생깁니다. 교회 결혼식은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당은 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을 꼭 저희가 섭외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저희가 뭐 명동성당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명동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되고 저희가 직접 모셔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다가 제 본당에 있는 신부님께 부탁을 드려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 아 그리고 성당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서류들도 진짜 많이 내야 되거든요. 결혼식을 진행할 성당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면담을 진행하는 신부님이 계신 성당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본당, 확인서, 뭐 세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막 이런 것들을 떼서 제출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떼서 또 성당에 찾아가고 면담 예약 잡으려고 찾아가고 신부님 면담하러 찾아가고 그래서 성당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갔었어야 돼서 그런 게 조금 번거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추억이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성당 결혼식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도 성당 결혼식 준비할 때 유튜브에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자세히 나와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성당 결혼식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 행복한 결혼식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결혼 Q&A를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다 달아드릴게요. 원래 Q&A와 함께하는 기초 케어였는데 약간 기초 케어는 진짜 쥐똥만큼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거의 얘기만 하느라 어떻게 재밌으실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면 이렇게 수다수다한 영상들도 가끔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인해 더 멋진 내일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안녕!